물가를 잡고 내수를 되살릴 방법, 차영주 ISL 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1%대, 정확히는 1.6%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1%대 달성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우리가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대에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게 된다라면 작년 이맘때 3.7% 물가 상승률에서 현재 1.6%대까지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문제는 글로벌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기후가 무척 더운 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 달에 수출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558억 불로 올해 최대치를 나타냈고요. 12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내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수가 상당히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정부는 차제에 역량을 집결해서 내수 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가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3.7에서 1.6까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주신 것처럼 시중에서 느끼는 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같은 이 채소 가격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물가 관련 대책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가 굉장히 좀 무섭다 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이제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경우가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된다라면 전체 농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3.3% 정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요즘은 금배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졌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폭염 충격이 가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경우 일단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출하량이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서 조기 출하와 수입 확대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펼치기로 했습니다. 조기 출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여름 배추, 이제 고냉지 배추들이 현재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장철을 맞이해서 대비했었던 물량들인데 일단 조기 출하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6천 톤에 대해서도 조기 출하를 독려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장 시급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가 수입물을 하겠다라는 건데 약 4천 톤의 수입을 확대를 해서 총 1만 톤의 배추를 시중에 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경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할당관세가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추가적인 수입 가능 물량까지 확보하겠다라는 정책도 이번에 논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풀고 또 수입도 확대하고 조기 출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 한편으로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특별히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해서 투자 회복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됐습니다. 여기엔 어떤 계획이 포함됐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를 잡는 것도 있지만 투자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이죠. 투자 활성화 장관 회의를 이제 발족을 했고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약 24조 원 정도의 현장 대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장 대기 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처 간의 이견이 있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들인데요. 4분기부터는 정부가 이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약 24조 원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동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공제해 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다 많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법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기업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서 그간 조금 부진했던 건설 투자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예 3대 프로젝트로 묶어서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도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현재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 투자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투자와 민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반기에 공공투자 1조 원을 추가를 해서 총 8조 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이고요. 향후 5년간 민간 투자에 30조 원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로서 공사비가 올라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서 완화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계의 자율간 협의를 유도를 하고 자재 공급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에 대한 조달에 대한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미분양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면 미분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5년에서 7년 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미분양에 대한 해소를 더욱더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의에 어쨌든 골자는 물가는 잡고 내수는 되살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뒷받침되려면 결국은 민간 소비를 되살릴 맞춤형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금융 지원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각종 소비 촉진 프로그램과 비수도권 중심의 우리가 소상공인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1월부터는 다자녀 가구들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액 채무에 대해서 전액 면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방침이고요. 기초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액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이 부분도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당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11조 1,000억에 대해서 추가 투입이 들어갑니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에 대해서 상환 유예라든지 분할 상환을 유도를 하고요. 또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신원보증의 확대라든지 상환제도의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새출발 기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이 은행권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정책 활성화에 나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달 중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